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법륜스님 금강경 강의 32번째 시간, 오늘 제31합 이상분 하나로 합한 이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본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빻아서 가는 티끌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일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티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곧 일합상인 것이거늘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라는 것은 곧 말할 수 없거늘 다만 범부들이 이것을 탐착하느니라. 법륜스님 설법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세상의 참모습.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빻아서 가는 티끌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일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티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곧 일합상인 것이거늘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라는 것은 곧 말할 수 없거늘 다만 범부들이 이것을 탐착하느니라. 하나의 세계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삼천대천 세계니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그 큰 세계를 싹 갈아서 티끌로 만들면 이 가는 티끌의 개수는 얼마나 많겠느냐고 부처님은 묻습니다. 티끌이라는 말에는 세상 가장 작은 존재로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멩이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듯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그 티끌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만물의 근원인 티끌이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품, 주변 세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성질을 가진 단독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단독자는 없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최소의 알갱이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티끌의 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인데, 부처님이 티끌의 물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티끌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체가 없기에 그 이름을 가는 티끌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아주 작은 물방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물방울을 쪼개고 또 쪼개면 물 분자라고 불리는 미세한 입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면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됩니다. 처음 원자가 발견됐을 때에는 원자가 만물의 근본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자 역시 핵과 전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립자가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소립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파헤치는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쿼크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의 존재가 규명된다면 과학은 다시 또 그 미세 입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를 미진이라고 부른다면 사물을 구성하는 미세한 입자들을 미진이라고 이름하되 실상 미진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끌이 티끌 아닌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태양계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광대하지만 우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태양계도 하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한편 소립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자나 원자의 영역은 우주와 비교될 만큼 광대한 세계입니다. 티끌보다 작다고 하는 원자도 전자나 소립자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의 공간인 것입니다. 또 무수히 많은 티끌의 하나하나를 본다면 그들은 각각 분리된 개별적 존재로 보이지만 그 티끌 하나하나가 모이고 결합해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의 세계가 흩어져 서로 다른 티끌이 되기도 합니다. 물방울을 이루는 물 분자는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하지만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아닌 물질이 모여서 물이 됩니다. 이는 모두 같은 것을 근본으로 하여 다른 것이 되며 하나를 근본으로 해서 하나가 아닌 것이 나타나는 이치입니다. 근본 이치에서 본다면 본래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낸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이름일 뿐이지 같거나 다르다고 할 만한 본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이치에서 본다면 본래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존재에서 서로 다른 많은 존재가 나오고 서로 다른 많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로부터 많은 것이 나오고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 아닌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다, 둘이다 하는 구분은 다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하나와 둘을 판단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지금 인연에 따라 이름 불릴 뿐이지 본래 미진에는 미진이라는 실체가 없고 세계에는 세계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불일 불이가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니 무수한 티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물질이고 단독자라면 티끌은 공이 아니라 불변의 실체가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티끌은 더 작은 다른 물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분석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티끌이 세계의 근원이며 단독자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실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실체 없이 텅 비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아무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로부터 온갖 현상이 모습을 드러냄을 알게 됩니다. 티끌은 주변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그때그때 다른 성질을 드러내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물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도 바깥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김치 맛을 좋아하고 된장 냄새를 좋아하는 것도 그러한 조건과 인연이 좋아하도록 만든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 조건이, 존재가 우리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바깥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면 내가 보는 세계가 실제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닌 줄을 알면 오히려 의식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식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맞고 우리의 의식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오로지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독자적 성질이 전혀 없는 거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생긴 것은 자본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였습니다. 의식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의식이 주체적으로 환경에 대응해서 다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깨달으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의식의 종속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한쪽 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보게 되면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주변 조건에 매달려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느냐의 선택은 순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주변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면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집니다.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 세계가 좋아지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늘 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그대로 두고 밖을 바꾸겠다고 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 세계가 좋아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말씀 듣고 나니까 마치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울을 딱 보고 내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을 설해주신 법륜스님 깊이 마음 깊이 감사 올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